동네 놀이터에서 꼬꼬마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6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을 때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러자 그 옆에 있던 7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뭐해. 이미 지나간 시절인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8살짜리 초등학교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요새 학교 끝나면 쟤들 노는 거 보는 재미에 산다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위키에서 꼰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늙은이, 기성세대나 선생을 뜻하는 은어이자 비칭. 자기 연령대 또는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기초하여 권위의식을 내세우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계도, 훈계, 강요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꼰대의 모습은 직장에서 40대 이상의 과장, 차장, 부장의 간부가 부하 직원들 앞에서 나 땐 말이야. 요새 젊은 것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켰는데요. 요새는 20대, 30대 꼰대들, 소위 말하는 젊은 꼰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 꼰대는 저랑 비슷한 40대 동년배랑 10몇 살 위인 50대 2명의 꼰대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40대 동년배분은 정말 전형적인 그 꼰대의 말을 달고 살았어요. 요새 젊은 것들은, 요새 애들은. 옆에서 제가 보기에도 참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50대 분은 제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거의 이제 신입사원처럼 일을 배우면서 경험했던 것인데요.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가 서툴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실수도 나오기 마련인데, 단지 그 업무 부분만 혼내거나 업무 지적만 해주면 되는데 자신의 개똥 철학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고 곤혹스럽습니다. 사고방식이 생활관이 이상하고 틀렸다는 둥, 자기가 한참 때는 허리가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결국 디스크 수술을 하고 지금도 이제 허리가 안 좋다는 둥, 이렇게 사는 게 꼭 맞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감도 되지 않았고 참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젊든 나이가 들든 이 꼰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속한 학교, 직장 같은 조직에서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학력, 아니면 직책, 이 경력이 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겪었던 이 경험, 그리고 사고 방식, 철학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서로 얘기하기가 힘든, 소통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조언을 잘해줘서 자기 스스로를 좋은 선배 혹은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꼰대가 속한 그 조직은 참 소통이 어렵고 이제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는 마음이 개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 시켜. 근데 나는 짜장면. 이런 경우. 그리고 요새 말로 답정너. 딱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거든요. 직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서 여러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은 상냥하든 아니면 약간 좀 거칠든 간에 반박을 하고 면박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생각한 그 의견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킬 때도 부하 직원 재량대로 일을 해보라고 해놓고서는 그 결과물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면 다시 해오도록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딱 시키면은 시간 낭비 안 하잖아요, 서로. 그러면서 자기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꼰대가 있는 조직은 소통이 어렵고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꼰대분들이 좀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회식으로 그 직원들을 다 다독여 주는데 좀 억울하다. 꼰대들이 하는 조언에는 상대방은 이미 자기보다 미치고 자기는 우위에 있고 상대방은 틀리고 나는 맞다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공감도 안 될 뿐더러.
부하들 사기를 위해서 뭐 회식을 자주 한다. 회식 자주 필요 없어요. 그냥 퇴근시켜주는 게 요새는 더 좋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좋은 선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선배란 후배들을 앞서서 길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 내밀어서 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선배의 마인드를 가지고 조언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진정으로 대하는 조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꼰대를 벗어나려고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설픈 조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요새 공익 광고 중에 말이 그려져 있는 컵을 가지고 여기다 라떼를 들고 라떼 말이야, 이런 썰렁한 농담이 차라리 나요. 어설픈 조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 썰렁한 얘기가 낫다는 말이죠. 다음으로는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들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요. 조언을 해줄 때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점점 오면 올수록 이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자가 인정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기계로 대체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냄새가 그린 경우가 많아요. 기업이든 혹은 사람이든 이렇게 남을 이끌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감하고 배려하다 보면 우리 같은 자녀들을 본 부모님들에게도 참 좋은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말이죠. 자녀가 부모의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당연히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네, 요새 꼰대들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변에 닮을 만한 멘토가 없기 때문에, 좋은 선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꼰대가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좋은 선배가 되는, 그래서 이 사회에 좀 더 좋은 선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